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절 건강을 위해 드시고 계신 보스웰리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특히 보스웰리아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주변에서 보스웰리아 드신다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희 어머니도 무릎이 불편하셔서 작년부터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엔 그냥 물과 함께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영양 상담을 받으시고 나서 식단을 조금 바꾸셨더니 효과가 훨씬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실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준비해 봤어요. 먼저 보스웰리아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간단히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보스웰리아는 유약나무에서 추출한 성분인데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뛰어나요. 특히 보스웰릭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성분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지고 효과도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보스웰리아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들이에요. 보스웰리아는 지용성 성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양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훨씬 잘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보스웰리아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실제로 60대 중반의 한 분은 매일 아침 아보카도 반 개를 으깨서 토스트에 발라 드시면서 보스웰리아를 함께 복용하셨는데 석 달 만에 계단 오르내리기가 훨씬 수월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올리브 오일도 아주 좋아요.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항염 효과도 있어서 보스웰리아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샐러드 드실 때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뿌려서 드시고 보스웰리아를 함께 복용하시면 좋겠죠. 저희 어머니는 점심 식사 때 올리브 오일로 볶은 채소 반찬을 드시면서 보스웰리아를 챙겨 드시는데 이렇게 하니까 소화도 잘 되시고 속도 편하시다고 하세요. 견과류도 빼놓을 수 없어요. 아몬드, 호두, 피칸 같은 견과류들은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해요. 특히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하루에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면서 보스웰리아를 함께 복용하시면 좋아요.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등푸른 생선도 정말 추천드려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잖아요. 이런 생선을 드시고 나서 보스웰리아를 복용하시면 관절 건강에 정말 좋아요. 한 연구에서는 오메가3와 보스웰리아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관절 통증 개선 효과가 더 컸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생선을 드시면서 보스웰리아를 챙기시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예요. 베리류, 특히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것들은 항산화 물질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보스웰리아의 항염 효과를 더욱 강화시켜 주거든요. 아침에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 넣어서 드시고 보스웰리아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도 훌륭해요. 이런 채소들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한데 비타민 K는 뼈 건강에도 좋고 염증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시금치 나물이나 케일 샐러드를 곁들이시고 보스웰리아를 드시면 좋겠죠. 토마토도 빼놓을 수 없어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거든요. 특히 토마토는 익혀서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져요. 토마토 스튜나 토마토 볶음 같은 요리를 드시면서 보스웰리아를 복용하시면 좋아요. 한 분은 매일 저녁 토마토 주스를 직접 만들어 드시면서 보스웰리아를 챙겨 드셨는데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덜 뻣뻣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강도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생강 자체가 항염 효과가 있어서 보스웰리아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나요. 생강차를 끓여서 드시거나 요리할 때 생강을 넣어서 드시고 보스웰리아를 복용하시면 돼요. 특히 아침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과 함께 보스웰리아를 드시면 하루를 시작하기에 좋아요. 강황, 즉 울금도 빼놓을 수 없죠.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이 보스웰리아와 정말 잘 어울려요. 둘 다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서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돼요. 강황가루를 카레에 넣어서 드시거나 강황 우유를 만들어 드시면서 보스웰리아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강황과 보스웰리아를 함께 복용한 그룹에서 관절, 통증과 부기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마늘과 양파도 좋은 선택이에요. 이런 음식들에는 화합물이 들어있어서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매일 요리할 때 마늘과 양파를 충분히 사용하시고 식사 후에 보스웰리아를 드시면 좋아요. 특히 마늘은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익혀서 드시는 게 소화에 더 편해요. 코코넛 오일도 언급하고 싶어요.
코코넛 오일은 중세지방산이 풍부해서 소화 흡수가 빠르고 보스웰리아의 흡수도 도와줘요. 커피나 차에 코코넛 오일 한 스푼 넣어서 드시거나 요리할 때 사용하시면 돼요. 어떤 분은 아침에 방탄커피를 만들어 드시면서 보스웰리아를 함께 복용하시는데 에너지도 생기고 관절도 한결 나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발효 음식도 좋아요.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우리 전통 발효 음식들은 장 건강에 좋잖아요.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보스웰리아의 효과도 제대로 볼 수 있거든요. 하루 한두 끼는 발효 음식을 곁들여서 드시는 걸 추천해요. 다만 김치는 너무 맵거나 짜지 않게 드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는 보스웰리아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도 궁합이 안 맞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건 알코올이에요. 술은 보스웰리아를 드실 때 정말 피하셔야 해요. 보스웰리아는 간에서 대사되는데 알코올도 간에서 처리되잖아요. 둘이 동시에 들어가면 간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게다가 알코올은 염증을 증가시키는 성질이 있어서 보스웰리아의 항염 효과를 떨어뜨려요. 특히 저녁에 보스웰리아를 드신다면 그날은 술을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한 분은 저녁마다 소주 한두 잔씩 드시면서 보스웰리아를 복용하셨는데 석 달이 지나도 별다른 효과를 못 느끼셨대요. 그러다가 술을 끊고 나서 한 달 만에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카페인도 조심하셔야 해요. 커피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몸속 수분을 빼앗아 가거든요.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유지가 중요한데 카페인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하루에 커피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3잔 이상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스웰리아를 드실 때는 커피와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는 게 좋겠어요. 커피 대신 허브차나 보리차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도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라면, 햄버거, 피자, 과자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음식들에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나쁜 지방들은 오히려 염증을 증가시켜요. 보스웰리아로 염증을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다른 한쪽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먹으면 효과가 없겠죠. 한 60대 남성분은 관절이 아파서 보스웰리아를 먹기 시작하셨는데 퇴근길에 자주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드셨대요. 그러다 보니 효과를 전혀 못 느끼셨고 식단을 바꾸고 나서야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하세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도 피하셔야 해요. 케이크, 사탕, 탄산음료 같은 것들이요. 설탕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염증 반응을 촉진시켜요.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수는 정말 좋지 않아요. 보스웰리아를 드시는 동안에는 디저트를 줄이시고 과일로 단맛을 해결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다만 과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과당 섭취가 많아지니까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겠죠. 정제된 탄수화물도 조심하셔야 해요. 흰 쌀밥, 흰빵,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이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보스웰리아를 드신다면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시고 빵도 통밀빵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 어머니도 흰 쌀밥에서 현미찹 쌀밥으로 바꾸신 후에 몸이 훨씬 가벼워지셨다고 하세요. 튀긴 음식도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치킨, 돈가스, 튀김 같은 것들이요. 고온에서 튀긴 음식들은 산화된 기름이 많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여러 번 사용한 기름으로 튀긴 음식은 더욱 안 좋아요. 가끔 드시는 건 괜찮지만 자주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한 분은 일주일에 3번씩 치킨을 시켜 드셨는데 보스웰리아 효과를 전혀 못 느끼셨다가 튀긴 음식을 끊고 나서 한 달 만에 계단 오르내리기가 편해지셨대요. 고지방 육류도 주의가 필요해요. 삼겹살, 갈비, 베이컨 같은 지방이 많은 고기들이요. 이런 고기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고기를 드실 때는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 껍질이나 기름기는 제거하시는 게 좋아요. 닭고기, 가슴살이나 소고기, 안심 같은 부위를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기를 드실 때는 채소를 충분히 곁들여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유제품도 사람에 따라 조심하셔야 해요.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이요. 유제품에 들어있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어떤 분들에게는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만약 유제품을 드신 후에 속이 불편하거나 관절이 더 아프신 것 같다면 일시적으로 끊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대신 아몬드 우유나 두유 같은 식물성 대체품을 드실 수 있어요. 글루텐이 들어간 음식도 어떤 분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빵, 파스타, 시리얼 같은 것들이요. 글루텐 민감증이 있으신 분들은 글루텐이 염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만약 보스웰리아를 드시는데도 관절 통증이 계속된다면 한 번쯤 글루텐을 피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2주 정도 글루텐 프리 식단을 해보시고 몸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도 조심하셔야 해요. 젓갈, 장아찌, 짠 국물 요리 같은 것들이요.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에 수분이 축적되면서 관절 부기가 심해질 수 있어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음식을 드실 때 국물은 적게 드시고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도움이 돼요. 탄산음료도 정말 피하셔야 해요. 콜라, 사이다 같은 것들이요. 탄산음료에는 설탕도 많이 들어있고 인산염도 들어있어서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뼈와 관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탄산음료는 완전히 끊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대신 물이나 허브차를 드시는 걸 추천해요.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매운 음식도 조심하셔야 해요. 매운 음식을 너무 자주 드시면 위장에 부담을 주고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보스웰리아는 위장에서 흡수되는데 위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흡수율이 떨어지거든요.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더라도 적당히 드시는 게 좋겠어요. 이제 실제로 보스웰리아를 드실 때 어떻게 식사를 구성하면 좋을지 하루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침에는 통곡물 토스트에 아보카도를 올리고 삶은 달걀 하나, 블루베리 한 줌을 곁들여서 드세요. 식사 후 30분쯤 지나서 보스웰리아를 복용하시면 돼요. 점심에는 현미밥에 생선구이, 시금치 나물, 된장찌개를 드시고 식후에 보스웰리아를 드세요. 저녁에는 닭가슴살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뿌려서 드시고 호두 몇 알을 곁들이세요. 그리고 식후에 생강차 한 잔과 함께 보스웰리아를 복용하시면 좋아요.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이나 방울토마토, 당근 스틱 같은 걸 드시면 좋고요. 물은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충분히 마셔주시는 게 중요해요.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수분 섭취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스웰리아를 드실 때 타이밍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공복에 드시면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지방이 포함된 식사 후에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하루에 2번 드신다면 아침 식사 후,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걸 추천해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스웰리아는 최소 2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일주일이나 한 달 드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더 인내심을 갖고 드시면 좋겠어요. 물론 그 기간 동안 오늘 말씀드린 식단 관리도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어떤 분들은 보스웰리아를 드시면서 운동도 함께 하시는데 이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걷기나 수영 같은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면 관절 건강에 더욱 도움이 돼요. 다만 무리한 운동은 피하시고 본인의 컨디션에 맞춰서 적당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보스웰리아를 드시기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특히 다른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그래요. 혈액 응고 억제제나 소염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은 보스웰리아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문가와 상담 후에 안전하게 복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보스웰리아는 건강한 지방,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좋아요. 반면에 알코올, 가공식품, 설탕, 튀긴 음식, 과도한 카페인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꾸준히 드시면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관절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문제니까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관리하셔야 해요. 보스웰리아는 그 과정에서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전체적인 생활 습관과 식단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보스웰리아와 궁합이 맞는 음식들을 챙겨 드시고 피해야 할 음식들은 조금씩 줄여나가 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아침 식단에 아보카도를 추가해 보시고 다음 주에는 튀긴 음식을 한번 줄여보시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몸이 좋아지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관절이 더 불편한지 느껴보세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해요.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는 건 단순히 통증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계단도 편하게 오르내리고 산책도 즐겁게 하고 손주들과 놀아줄 때도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관절이죠. 보스웰리아와 올바른 식단 관리로 여러분 모두 그런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